이번 강의는 한국 농산물 도매 시장의 발전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산물 유통 체계가 농안법 파동이라는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 의의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미비점은 있지만 공영 도매 시장은 시장의 순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 주도하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영 도매 시장은 1994년 농안법 파동이라는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안법 파동 사건이 한국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에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공영 도매 시장이 주도하는 농산물 유통체계에 보완적 경로로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추가하게 하였고, 이는 대형 유통업체의 출범과 더불어 농산물 유통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농안법 파동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정부에서는 농안법, 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을 하기로 했던 주요한 이유는 당시에 공영 도매 시장에서 상장되는 농산물 도매 거래 역할을 맡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상장되어야 할 농산물을 상장시키지 않고 공급자와 직접 거래하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존 중매인이 농산물 출하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불법 거래로 규정하고 농산물 거래를 상장하여 진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내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당시 중매인들이 이에 반발해서 3일간 경매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공영 도매시장의 기능이 마비되어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농안법 파동 사건은 중매인의 상장리의 품목에 대한 직접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농안법 파동은 일단락되었지만 정부는 중매인의 파업이 공영 도매 시장과 농산물 유통 전반에 끼친 결과를 보고 기존 공영 도매 시장의 기능이 멈췄을 경우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 대안적인 유통 경로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과 농수산물 유통센터라는 새로운 유통체계가 도입되게 됩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모델은 기존 공영 도매 시장과 같이 농산물을 수집하고 분산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경매제도가 아닌 가격 결정 방식, 즉 정가 수의 매매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기존 공영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유통센터가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농협이 주도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1995년 서울 양재동의 집배센터 형태로 출발한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1998년에 농협이 서울 양재동과 창동에 초대형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킴에 따라 현재에는 전국 17개소에 확대되었고 연간 2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기존의 공영 도매시장과 다른 점은 경매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영 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이 생산자의 물량을 유치하고 경매사가 중도매인을 통해 경매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결정되면 다시 중도매인이 소매업체에 전달하는 유통플로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스스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소매업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로서 직접 산지 생산자의 농산물을 유치해서 농산물 유통센터가 거래하는 소매업체에 공급하고 일부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농산물 유통 시스템이었습니다.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사전에 거래가 약정된 산지와 협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이었고, 중도매인과 소매업체의 기능을 유통센터가 직접 수행하면서 절감된 유통비용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환원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대안적 경로의 모델은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농산물 유통의 대안적 기능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센터가 공영 도매 시장의 대안적 경로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수급 안정 기능은 더욱 향상되었고 공영 도매 시장 개장 이후에 발생하던 매점 매적 등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는 개장 초기부터 공영 도매 시장과는 다른 운영 시스템을 선택해서 농산물 유통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산물의 표준 규격화를 주도한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공영 도매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던 고질적인 문제가 농산물의 산물 출하였습니다. 산물 출하란 농산물을 포장하지 않고 시장에 내놓는 형태를 말하는데 무, 배추 등을 낱개나 포기 단위로 차량에 그대로 적재해서 차상 경매를 하거나 아욱, 근대,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는 심한 경우에 이불에 싸서 출하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는 개장 초기부터 산물 출하를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산물 유통센터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농산물을 일정 규격에 맞게 포장해야 했고 출하 시에 팔레타이징이 필수였습니다.
팔레타이징이란 포장된 농산물을 팔레트에 적재해서 출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농산물이 팔레타이징 되어 출하됨에 따라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는 하역 기계화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의 규격 출하, 강제에 따른 농산물 포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류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규격 출하 이전에 배추가 산물 출하되는 경우 5톤 트럭 한 차에 3,000포기 내외가 실리게 되는데, 이것을 한 포기씩 내리기 위해 최소 3명의 하역자가 1시간 이상 작업을 해야 차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배추를 규격 출하하는 경우 3포기씩 망에 담아 5톤 트럭 한 차에 팔레타이징 하는 경우 한 명의 하역자가 지게차를 이용해서 10분이면 하역이 가능해집니다. 팔레타이징은 하체한 이후에 시장이나 물류센터 내에 상품을 분산할 때도 획기적인 운송 효율을 제공합니다. 또한 농산물이 포장됨에 따라 농산물의 브랜드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쌀을 예로 들면 한국에서 쌀을 20kg나 10kg 단위로 포장 출하하기 이전에 쌀이나 잡곡은 가마니나 40kg 포대 단위로 판매되었습니다. 사실 쌀가마니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포장 형태입니다. 쌀 소매상은 이렇게 가마니 단위로 들어온 쌀을 직접 계량하고 소분해서 판매했습니다. 때문에 포장화 이전의 쌀은 일반미, 정부미 정도로 구분되어 가치가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쌀이 주 산지별로 포장되면서 쌀의 브랜드화가 가능해졌고, 산지별로 품질이나 고객 선호도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이천이나 여주쌀의 경우에 20kg에 7만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고, 인지도가 낮은 쌀의 경우에는 동일 규격이 4만원에서 5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규격 포장이 적용에 따라 농산물도 주요 산지별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센터는 내부 설비에도 국가 표준 규격인 가로 세로 1100cm인 팔레트만 사용하도록 적용하여 물류 표준화에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가 개장 초기부터 강력한 규제로 팔레타이징과 규격 표준화를 이뤄낸 데 반해 공영도매 시장은 아직도 팔레타이징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농산물의 규격 표준화를 빠르게 도입하고 확산할 수 있었던 것에는 97년 IMF 이후에 한국에서 대형 할인점이 확산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IMF 이후 한국 국민들은 EDLP, Everyday Low Price, 즉 매일 최저가를 내세운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 월마트, 까르푸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할인점들은 기존의 재래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사업이 극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류 운영에 대해 선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던 대형 할인점들은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포장, 규격 출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농산물의 포장화, 규격화는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도입된 농산물 포장 규격은 단층 투시형 포장이나 투명 케이스 포장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포장은 농산물의 속박이를 근절해서 품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속박이란 농산물을 유통하면서 박스를 개봉할 때 잘 보이는 윗면에는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하단에는 품질이 나쁘거나 규격에 미달하는 상품을 넣는 관행을 말합니다. 한 박스 안에 품질이 좋은 농산물과 품질이 나쁜 상품을 섞어서 담은 뒤에 보이는 곳에만 좋은 농산물을 올려서 가격을 높게 받고자 하는 관행이었습니다. 단층 투시형 포장은 과일 같은 것을 1단만 놓게 한 뒤 박스에 뚜껑을 없애서 박스를 개봉하지 않고도 내용물 전체를 볼 수 있게 만든 포장입니다. 투명 케이스 포장은 딸기 등의 속박이를 없애기 위해서 농산물을 아예 투명한 케이스에 담아서 한 번에 위아래의 상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대형 할인점의 지원을 받으며 관행적인 농산물의 산물 출하를 개선하고 포장 개선을 통해 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고, 농산물 브랜드화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팔레타이징과 하역 기계화를 통해 농산물 물류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효율성 증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국의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공영 도매 시장의 근간이 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